볼게요. 2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아요. 2가 무슨 연결된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좀 먼저 볼게요. 자, 이 어떤 실험이냐면 일정량의 10% 질산 납 수용액을 준비를 하고요. 거기다가 10%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을 넣고 있는 건데 퍼센트는 아마 항상 같은 퍼센트를 줄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이 퍼센트가 달라지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고등 문제로 바뀌니까 퍼센트는 아마 똑같이 줄 겁니다. 퍼센트 같다는 건 이게 포인트야. 여기. 퍼센트가 같은 걸 섞으면은 같은 미리수가 만났을 때 가장 최대로 많이 반응을 하고 같은 미리수가 아니면 얘가 좀 많죠. 얘가 남는 거야. 8개 중에서 6mm만 반응하고 나머지 2mm 남는 겁니다. 반대는요. 4하고 6이니까 4와 여기도 4만 반응하니까 나머지 여기 2mm가 남겠죠. 그래서 여기는 앙금의 최대 높이가 4에 해당하는 만큼의 높이, 여긴 6에 해당하는 높이, 여기도 6에 해당하는 높이의 앙금. 앙금이 그래서 얼마나 만들어지냐 했을 때 6에 해당하는 만큼, 여기도 10mm 중에서 6밖에 반응하니까 6mm에 해당하는 앙금의 높이가 만들어지겠죠. 맞나요? 여긴 어때요? 2, 6이니까 2만 반응하겠죠. 4mm가 남을 거야. 그럼 2에 해당하는 앙금의 높이. 여기는 앙금 안 만들어지겠네. 그래서 앙금을 그래프로 그리면은 그래서 띡 0이었다가 2, 4, 6까지 만들어지고 여기서는요. 6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네요. 이런 그래프, 우리 많이 봤던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겁니다. Y축은 앙금의 높이가 될 거고요. 여기는 내가 투입한 아이오딘과 칼륨, KI 수용액의 부피가 되겠죠. 넣으면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수렴할 거고요. 그렇죠? 앙금 높이 마찬가지 0, 5, 10 우리 4에 해당하는 게 10mm까지 올라왔던 거고요. 6에 해당하는 게 15mm까지 올라와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정해지는 법칙은 뭐야 그래서? 무슨 법칙이에요? 일정 성분 B의 법칙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게 항상 같은 질량비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밑에 문제를 좀 보면 봅시다. 틀린 걸 골라보자. 7번까지는 틀린 걸 골라보자. 옳지 않은 것 2개. 생성되는 앙금은 노란색의 아이오딘화 납이다. KI하고 뭐 섞었죠? 질산납인가요? 맞죠? PbNO3 아니야? 다시 보고 올까요? 질산납이죠, 질산납. 이게 질산납이야, 질산납. 질산납과 아이오딘화 칼륨을 섞은 거니까 자, 만들어지는 물질은 뭐다? PbI2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아이오딘화 칼륨이죠? 아이오딘화 납이 노란색의 앙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반응식을 좀 어려워하는 건가? 좀 풀로 써주면 이래요. 얘네들이 반응을 하면요. 자, 질산납은 질산납 PbNO3. 이게 질산, NO3가 질산이고요. Pb가 납인데 이 질산이 1-이온이야. 그래서 얘는 2 플러스 이온이거든요. 그럼 1대1로 만나면은 뭐가 안 만들어져? 중성 상태의 물질이 안 되기 때문에 NO3가 전체적으로 몇 세트 있어야 돼? 2세트가 이렇게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질산납 수용액은 이름이 뭐다? PbNO3-2가 질산납 수용액이야. 거기다 뭘 섞어주는 거다? 아이오딘과 칼륨. 아이오딘과 칼륨은 칼륨. 아이오딘 KI죠? K 1 플러스고요. 아이오딘 1-라서 이렇게 1대1로만 얘는 결합하면 괜찮아. 자,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 봐봐. 만들어지는 원리는 이래요. Pb가 2 플러스고 NO3가 1-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다른 놈하고 섞으면 둘이 헤어집니다. 얘네들도 헤어져요.
헤어져가지고 어떻게 결합하냐면 요 플러스가 요 마이너스랑 결합을 하고요. 요 마이너스는 요 플러스랑 결합을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얘가 2 플러스인데 얘가 1 마이너스잖아. 결합하면 중성이 안 되죠. 자, 얘가 두 마리가 필요해. 얘도 아까 두 마리였잖아. 여기 앞에 그래서 2라는 개수를 써야 딱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물질은 뭐다? PbI2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게 그 유명한 아이오딘이나 납이라고 하는 노란색의 앙금이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얘하고 얘가 만났으니까 KNO3가 만들어진다. 전체 두 세트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얘는 수용액 상태로 떠다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저게 전체적인 반응식이야. 그렇다면 다시 찾아보자. 생성되는 앙금은 아이오딘과 납이다. 아이오딘과 납 맞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답이라고 쓰면 안 되죠? 맞는 말이니까 이건 맞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돼요. B에다가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을 더 넣으면 잠깐만요. 이 화면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쉽시죠. 자, B는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네. 요거를 놔두고 요거를 우리 책으로 보고 이 그림을 놔둘게요. 자, 두 번째 게 뭐냐면 그러니까 1번은 맞았어요. 그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있을 때 5번, 6번, 7번 중에 1번은 맞는 말. 그죠? 두 번째는 B에다가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을 더 넣으면 B는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게 6대6, 1대1로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2밖에 없으니까 여기 6 중에서 2만 반응하고 나머지는 반응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거기다가 아이오딘과 칼륨을 더 넣으면 앙금의 양이 증가한다. 그쵸? 얘가 부족해서 앙금이 요만큼밖에 안 만들어진 거잖아. 여기다 이걸 더 넣어주면요. 더 많이 반응할 수 있겠네. 앙금 높이 높아지겠네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2번도 맞는 말. 3번 CN은 반응하지 않은 아이오딘과 칼륨이 남아있다. 반응하지 않은 얘는 다 쓰이죠. 반응하지 않은 건 얘가 4만 쓰. 얘가 남죠. 질산납이 남는 거지 아이오딘과 칼륨이 남는 게 아니야. 그죠? 3번이 틀렸네요. D에서는 아이오딘과 칼륨과 질산납이 모두 반응한다. 그죠? 1대1로 모두 반응에 참여하는 거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5번 E와 F에는 질산납 수용액을 더 넣으면 지금 누가 부족하죠? 질산납이 다 쓰이고 얘가 남죠. 얘를 더 넣어주면 앙금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E와 F에 질산납 수용액을 더 넣으면 앙금의 양이 증가한다. 당연하지. 맞는 말이야. 5번이죠? 맞는 말. 6번 앙금의 높이가 일정해지는 까닭은 반응할 아이오딘과 칼륨이 없기 때문이다. 누가 없기 때문이죠? 질산납이 부족해서 그런 거잖아. 아이오딘과 칼륨이 부족한 게 아니야. 질산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틀렸어. 잘못 말하고 있네요. 반응할 아이오딘과 칼륨이 없기 때문이 아니야. 질산납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지. 7번 일정량의 질산납과 반응하는 아이오딘과 칼륨의 양은 일정하다. 그죠? 항상 일정한 양들끼리만 반응을 한다. 맞는 말이죠. 답은 3번과 6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해가 되었나요? 이런 문제였네요. 자, 그 다음에 23쪽 갈게요. 23쪽. 23쪽에 5번과 6번이네요. 얘가 5번이죠. 지금 여기 풀었어? 안 풀었어. 빨리 봐.
문제만 한번 쭉 읽어봐요. 어떻게 풀으면 좋을까? 자, 해볼게요. 물의 전기분해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근데 빈칸이 뚫려있네요. 완성을 먼저 해야 됩니다.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면 여기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거야. 완성하는 방법은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을 반응물, 오른쪽을 생성물이라고 하는데 반응물에 있는 모든 원자가 생성물에 그대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개수 맞추기 작업을 해주는 거야. 자, 요거만 딱 보면요. 여기 수소 원자 2개 보이고 산소 원자 1개 보이네요. 생성물에 수소 원자 2개 딱 맞죠? 산소 원자가 2개가 있습니다. 산소 원자가 안 맞죠? 2세트가 일단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산소 원자를 2개 맞췄어. 산소 원자가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 원자가 4개가 돼버렸죠. 2개밖에 없는데 2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도 2, 니은도 2가 됩니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2이다. 기억은 맞는 말이네요. 옳은 걸 모두 골라보면 에너지를 흡수한다. 전기 분해한다는 건 전기를 공급하는 거잖아. 전기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공급해서 이 녀석을 분해해내는 거야. 전기 분해한다는 거. 맞나요? 에너지를 공급한다. 물을 분해할 때 에너지를 공급하잖아. 근데 이게 분해하는 거라서 아닌가? 우리 동화 2화 배웠죠? 안 배웠나? 그냥 흡열 발열만 배웠나? 동화 2화 안 배우고 동화 2화 안 배우고 어떻게 보면 좋을까 이거를? 외워야 되나? 외우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좀 예외적이긴 한데 방금 말한 거랑 똑같아요. 전기 분해한다는 건 전기를 공급한다는 뜻이니까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맞습니다. 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전기 에너지 공급 안 하면 이런 일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다. 맞는 말로 이제 체크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 금속이 녹슬 때 일어나는 에너지 출입과 같다. 금속이 녹슬 때는 에너지가 방출되나요? 흡수하나요? 뭐였죠? 방출하죠?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이것도? 그거 손난로 알죠? 손난로 흔드는 거. 그 안에 철가루가 들어있고 이걸 딱 손난로 봉투를 툭 뜯는 순간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을 해서 뜨끈뜨끈 열이 방출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빠르게 일어나게 만든 게 손난로고 천천히 일어나는 게 금속이 녹쓰는 거야. 철하고 산소 만나서 만드는 산화철이거든요. 산화철이 녹슨철이야. 녹슨철이 만들어지면서 열을 방출하는 겁니다. 이게 천천히 일어나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금속이 녹슬 때도 이 반응과 같은 거니까 손난로를 떠올리면 되겠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 에너지 출입이 방출하는 반응입니다. 같다? 아니야. 얘는 다르죠? 얘는 흡수하는 반응인데 얘는 방출하는 거니까 같지가 않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설명할 때 이거 이렇게 외우면 이렇게 이미지를 연결하면 좀 쉽게 외울 수 있겠네. 그 방식을 설명해 주는 거야. 내가 외웠지? 이런 방식은 쌤도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외웠지? 이거는 어렵잖아. 그죠? 외워도 까먹잖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암기하는 법을 좀 함께 고민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손난로를 떠올려주면 좋을 것 같다. 얘는 에너지, 전기분해라는 건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차원이니까 에너지를 흡수하겠네 라고. 5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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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 지금 6번도 풀 거예요. 빨리 읽어보자. 하나씩. 두 개였어. 6번 같이 볼까요? 자, 탄산, 수소, 나트륨, 설탕 등을 넣은 밀가루 반죽을 높은 온도로 구울 때 빵이 부풀어 오른다. 왜 부풀어 오를까요? 빵이 부풀어 오르는 이유가 뭘까? 얘 때문입니다. 얘 때문에. 탄산, 수소, 나트륨 때문이야. 자, 이런 화학식으로 쓰면은 Na, 나트륨, 탄산, CO3죠. NaCO3인데 아직 다 못 외웠겠지만 Na는 1 플러스고 CO3가 2 마이너스거든요. 뭔가 안 맞죠? 전체적으로 NA가 2마리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 Na2CO3가 그래서 탄산, 수소, 나트륨입니다. NaHCO3. 탄산, 수소, 나트륨. 자, Na 플러스 H 플러스라서 2 마이너스가 딱 맞아요. 두 개가 아니네. 탄산, 이 녀석인데 중요한 건 이걸 몰라야 돼요. 중요한 건 얘를 높은 온도로 굽는다는 건 얘한테 열을 가하는 거거든. 열을 가하면 여기서 뭐가 튀어나오냐면 여러분 기억할 때는 이게 이름이 탄산이잖아. 탄산, 수소, 나트륨이 탄산이니까 열을 가하면 뭐가 튀어나온다?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열을 가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그래서 밀가루 반죽에다가 이 물질을 집어넣고서 열을 가하면 여기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퐁퐁퐁 나오면서 푹푹푹 부풀게 만드는 거. 빵이 부푸는 이유가 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방출되면서 부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열을 가해서 얘를 분해했죠. 이걸 열분해한다. 열을 가해서 이 물질을 분해하는 거야 라고 표현하는 거야. 탄산, 수소, 나트륨을 가열하면 분해가 됩니다. 그 뜻이야. 분해가 된다. 분해가 된다. 열을 공급했잖아. 근데 어떻게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죠? 말도 안 되죠. 열을 공급한 거니까 물질 입장에서는 열을 흡수한 겁니다. 물질을 흡수해서 한 거니까 흡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 아니겠죠. 기체가 이산화탄소다. 저 방금 얘기했죠? 탄산이니까 이산화탄소다. 이렇게 기억하면 좀 빠르게 기억할 수 있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마지막 24쪽 8번도 빨리 볼게요. 24쪽 8번. 자, 얘는요. 두 가지 실험인데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시험관에다가 마그네슘을 뚝뚝뚝뚝 넣는 실험이 하나 있고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수산화 나트륨을 넣는 실험이야. 자, 묽은 염산은 공통적으로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얘는 마그네슘이라는 금속 조각을 넣는 실험이고 얘는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염기성 물질을 섞는 겁니다. 가는 그래서 산성 물질과 금속이 만나는 실험이고 얘는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이 만나는 실험인 거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서 산성과 금속이 만나면 이 금속이 산하고 만나게 되면 어떤 기체가 나오냐면 수소 기체가 나오면서 부글부글 끓어버립니다. 금속에서 수소 기체가 훅 나오는 거. 산과 염기가 만나면 어떤 기체가 나오진 않는데 중화 반응이라 그래서
산과 염기가 만나면 중성이 되는 반응이 일어나. 그때 중화열이라고 하는 열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가 금속이 반응할 때도 막 부글부글 끓는다는 건 왠지 막 열이 방출될 것 같지 않아? 그죠? 얘도 열이 방출되는 실험이에요. 둘 다 열이 방출됩니다. 옳은 걸 골라보자. 가에서 기체가 발생한다. 우리 방금 봤던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맞는 말입니다. 실험 나의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한다. 아니 얘는 발열 반응이라니까 주변한테 열을 주는 거야.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주변에서 흡수하면 안 되고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고 써줘야 합니다. 가와 나에서 시험관 속 용액의 온도가 낮아진다. 시험관 속 용액의 온도. 이게 뭐냐면 용액은 이게 용액인데 여기 물질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이 물질이 에너지를 방출하면 이 용액은요. 열을 받아들이는 게 용액인 거예요. 그러므로 용액의 온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돼. 이게 물질이잖아요. 이러면 안 되고 이 안에 들어있는 요놈들이 물질인 거고 물질이 반응해서 열을 방출하니까 용액의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용액이 주변이에요. 용액이 주변. 온도가 낮아진다. 틀렸네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답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요.